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둘째 주 디지털 마케팅하고 AI 관련된 핵심 변화, 뭐 기사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는 컨텐츠입니다. 4월 둘째 주고요. 이번에는 단순히 AI가 단순히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보조 도구가 아니라 마케팅의 비용을 바꾸고 비용 구조를 바꾸고 브랜드의 신뢰도나 검색 광고 유통 방식 자체를 흔드는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제가 이번 주에 눈여겨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흐름 속에 5가지 정도에 관련된 핵심 이슈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뉴스를 각각 보면 따로 보일 수 있는데 이걸 제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케팅을 하거나 마케팅을 실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묶어 봤습니다.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AI 답변 노출 경쟁입니다. 이건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도 계속 했던 이야기의 연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SEO의 목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뭐 상위 노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전만큼 의미를 갖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AI가 우리 콘텐츠나 우리 제품을 인용해서 알려주느냐, 뭐 챗GPT, 클라우드, 뭐 퍼블릭시티, 뭐 구글 AI, 뭐 이런 구글 AI 모드, 네이버로 따지면 AI 브리핑 이런 곳에서 우리 제품이나 우리 브랜드가 언급이 되느냐, 인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핵심 지표로 이제 아예 자리가 잡았어요. 그래서 저도 고객사들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그 AI 인용이라고 하는 파트를 이제 최근부터 이제 넣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시점이 됐고요. 마케터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홈페이지를 잘 만들거나 랜딩 페이지를 하나 잘 만드는 게 아니라 SEO나 리뷰 관리, PR, 뭐 컨텐츠, 커뮤니티 연극, 유튜브 같은 외부 채널까지 함께 연결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AI가 그렇게 보니까. AI는 한 페이지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온라인 콘텐츠에서 우리 브랜드나 우리 제품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고 어떻게 포지셔닝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상위 노출보다는 AI 가식성 확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 전체 콘텐츠에서 우리 제품이나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좋게 언급되고 있고 잘 언급되고 있느냐를 AI가 보고 인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그런 것들에서 보면 마케터가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 좀 더 다른 이제 생각의 전환의 시점이 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이버 얘기입니다. 네이버가 AI 브리핑을 확대하겠다고 공식화를 했습니다. 이건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눈에 띈 내용은 이거예요. 연관 검색어를 19년 만에 이제 폐지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종료한다고 해요.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AI 브리핑이나 관련 질문, AI 기반의 검색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검색도 결국 이제 클릭형에서 AI 중심의 AI의 요약이나 탐색 구조로 이제 마케팅의 효율이나 네이버 광고 마케팅의 효과를 측정하는 걸로 이제 이동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SEO도 이제 순위가 아니라 AI의 인용, AI가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시점이 왔다. 그거에 맞게 우리 정보나 컨텐츠를 설계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런 시점이 그런 타이밍이 됐다라는 걸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어, 블로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제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바로 토큰 이코노믹스인데요. 이게 이제 그 AI 경쟁에서 본질적인 것들이 이제 결과물에서 비용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토큰은 뭐냐면 AI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AI를 사용할 때 쓰는 비용을 토큰이라고 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토큰 사용량이 AI 활용 규모와 생산성의 핵심 지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그 직원의 생산성이라던가 직원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를 보는 하나의 지표로 보는 분야도 있습니다. 파이어웍스의 AI는 하루에 15조의 토큰을 처리하며 AI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GPU나 전력이나 추론 인프라 병목이 AI 전략의 핵심 제약 조건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 눈에 또 띄었어요. 요즘에 제가 토큰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거예요. AI는 더 똑똑한 기능의 경쟁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은 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쓰나 저걸 쓰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오래된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그리고 실제 최신에 나온 아이폰하고 비교를 해봐도 저같이 그냥 일반 사용자는 못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일반 사용자들은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능의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저렴하고 얼마나 저렴한 만큼 좋은 효과를 내고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경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B2B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B2C 시장에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덜하지만 B2B 시장에서는 그런 경쟁이 점점점 명확해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용 효율 중심의 경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 효율, 그 AI 에이전트를 쓰려면 결국은 토큰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AI 에이전트를 쓰면 토큰이라는 걸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큰의 사용량 자체가 생산성 지표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사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날 거고, 인프라가 병목이 늘어날 거고, 검증과 보안의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도입의 판단 기준 자체가 결과물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성능이잖아요. 성능보다는 비용 대비 성과와 통제 가능성으로 서서히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B2B 시장에서는. 이제 AI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그 똑똑함의 기준은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 AI가 우리 비용 구조를 얼마나 바꿔줄 수 있는가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 AI 평가 기준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 실제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이런 겁니다. AI 세프티하고 투명성인데 AI를 활용해서 광고를 할 때는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그 브랜드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광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메타나 구글이 AI를 활용해서 광고를 운영하고 관리해요. 근데 이 로직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광고 경매나 광고가 운영되는 자동화 로직이 투명하지 않아서 CMO들이 투명성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만이 아니라 그 성과가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투명한지,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의사결정 과정을 보고 싶어 해요. 그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신뢰도가 없거든요, 아직. 예, 없기 때문에 좀 보여자 이거예요. 뭐 전체를 다 못 보여줘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광고가 이런 성과를 냈고 비용이 이렇게 나왔고 이런 것들을 구글이나 메타 같은 대형 플랫폼들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효율만 좋은 플랫폼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효율과 투명성 그리고 통제 가능성이 플랫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점점 이렇게 될 거고 결국은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겠죠.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AI 가상인물
광고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AI로 가상인물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거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공정위에서 낸 건데요. 이걸 의무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뭐 사람, 실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리얼한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AI로 생성했다, 가상인물이다라고 하는 걸 뭐 상단에 표시하든 어딘가에 표시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딥페이크라던가 어떤 그 뭐 그런 오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빨리 추진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제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가상인물이다라고 표시를 해야 광고를 보는 사람, 마케팅을 보는 사람들한테도 어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할 때도.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가상인지를 구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로 이런 비유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갈 수는 있거든요. 뭐냐면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아주 예전에 요즘에 TV 거의 안 보죠. TV의 음악 프로그램에 립싱크를 하는 가수들한테는 이렇게 화면에 립싱크라고 하는 표시를 뒀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지만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실제 인물이 아니고 우리가 가상 인물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실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판단 기준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I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서 생성형 광고의 경쟁력은 투명성하고 신뢰의 범위까지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검색하고 컨텐츠 유통의 무대가 AI 답변창으로 이동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AI 경쟁의 본질은 성능보다 이제 비용 구조로 넘어가고 있다. 광고 자동화가 강해질수록 많아질수록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투명성하고 설명 가능성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흐름을 보시면 이제 AI가 정착 단계에 온 거예요. 마케팅 분야에서도 정착 단계에 와서 투명성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재미있는 또 얘기들이 있으면 가져와서 제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